걸음 남준다 조남현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영상에서 강소농을 이제 완전히 체계가 잡힌 강소농,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잘 해 가시는 강소농,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강소농이 자리를 못 잡아서 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강소농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제대로 좀 활성화 안 된 시군이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시군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강의를 정말 하더라도 결과물로 승부를 좀 하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냐면 강의를 하고 나서 이 수업에 대해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성과는 농업인들이 뭔가 육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되신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도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더 체계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잘 되신 분들이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챙겨가면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에서 오히려 강소농을 통해서 정말 그 시군이, 해당되는 시군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방방방방 뜰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꿈꿔요. 저한테 그런 성과가 있냐고 하면, 예, 그런 성과가 한 시군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농업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주체의식을 갖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바탕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선생님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중에서 열정이 있고 정말 농업인이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거를 도와주고 싶어,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선생님이라면 한번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노하우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요즘 이제 작년부터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강소농 트렌드 유행은 직거래 장터로 좀 자리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거래 장터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소농 그 부분이 지금도 올해도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좀 방침을 좀 미리 딱딱딱딱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비가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업비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 뜨더라고요. 4천만 원이라고. 근데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1,000만 원만 교육비로 사용을 하는 시군이 있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온전히 다 쓰는 데도 있고, 4천만 원 플러스 알파까지 이제 이 강소농 교육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진짜 잘 되는 데는 4천만 원 알파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수상까지 하시는 데들은 이제 4천만 원을 온전히 쓰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거가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시군은 이제 예산이 줄겠죠. 근데 왜 제 이 예산을 얘기를 하냐면,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이제 강의 횟수도 다르고, 그 다음에 횟수도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세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 직거래 장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강소농 교육을 하면서 직거래 장터까지 운영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시군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예산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못해서 조금은 안타까워 하시는 시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그게 행사 비용으로 이제 잡혀 있어야 하는데, 행사 비용으로 잡혀 있으면 이게 교육 아니라 교육 실습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게 되는데, 그게 적어도 추경 예산 때는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직거래 장터로 이렇게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첫 번째로 좀 고려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직거래 장터를 하려고 하실 때 이 행사 비용은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이제 실습으로 이제 해보고 싶어서 이제 딱 하려고 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선거법에 이제 걸리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제 성공 사례인 시군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이벤트를 쭉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벤트 비용이 이 부분하고의 이제 충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했던 시군에서는 또 어떤 방법을 했냐면 농가들이 오히려 부담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그 행사를 치르고요. 그 행사를 하느냐고 그 비용을 쓴 분들 대상으로 해서 원래는 그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그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돌려서 그분들이 간판 만드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교육 실습으로 해서 결과물을 연결을 또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 안에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부담을 하는 이제 교육생과 부담을 하지 않는 교육생들이 이제 적절하게 구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직접적으로는 안 해주지만 법에 문제가 안 되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풀어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직거래 장터를 하려고 하면 이벤트 비용까지 하면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군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근데 이 700만 원 예산을 잡고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건데 만약 없다라고 하면 제 경험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다른 이제 요즘 이제 직거래 장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직거래 장터가 있고요.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군에서도 시에서도 프리마켓이 많이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시청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 농업인이 거기에 의지만 갖고 어느 정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접수하고 하면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라는 7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놓으시더라도 오히려 수업 시간에 그런 직거래 교육을 해놓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직거래 수업을 하더라도 100%가 직거래에 관련된 이렇게 욕심이라고 하나 참여하지를 않으세요. 제 경험으로는 한 50%만 참여해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거고 50% 이상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을 그쪽으로 잘 모집을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50%라고 한다면 강소농 들어오시는 분들이 활성화 안 된 시군 같은 경우는 특히 기농인들이 횟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농업인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수업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직거래를 하면서 돈 버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분들이 저거를 좀 해야겠구나 해서 내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부터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 특히 1년차 안에서는 그렇게 기존의 그 직거래 장터들을 참여를 할 수 있게 그걸 해주시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직거래 장터라는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조금은 시행착오를 좀 덜 하게 해주는 방법과 판매가 잘 되게 하는 방법들을 교육 안에서 일정 부분 좀 세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 욕심으로는 제 스타일로는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수업이 좀 그분들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강화시켜주는 수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카테고리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본교육 때부터, 이게 이제 2월? 정말 빠르면 2월? 보통 3월에 4월 정도의 기본교육을 하잖아요. 이 기본교육 때, 이번에 수업에서는 직거래 장터라는 부분을 좀 통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부분들을 위해서 농사를 직거래 장터에 나아갈 품목을 농사를 좀 심는 것들을 기본교육 때부터 좀 어느 정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3개월 안에 캐는 것들도 있고 수확하는 것들도 있지만 6개월 이상 이제 기간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거래 장터에서 많이 쉽게 팔리는 품목들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농가들한테 겹치지 않는 게 가능하면, 그리고 직거래 장터가 몇 월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걸 나가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재배 품목 아니면 하우스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거 부분을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기본 교육 때는 어느 정도는 던져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수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심화 교육과 후속 교육을 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중요한 파트너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넣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심화교육 때도 이 부분에 놓고도 이제 조금 이제 자율모임체 할 때 한 자율모임체 중에 하나는 이제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의 자율모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한 개는 적어도 직거래 장터에 관련된 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쪽에 의지가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뭉치게 해서 그 부분을 가게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심화교육 때는. 그리고 거기에서 스텝 세우는 거라든지 그거는 이전 동영상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후속 교육을 5번 정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많이 하는 경우는 10번 정도까지 하게 되는데요. 후속 교육에서 직거래 장터의 이제 준비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자율 모임 하시면서 그분들 안에서 숙제를 내드리고 그걸 발표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자율 모임체 스스로 의지가 갖고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그 팀, 자율 모임체 팀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쪽이 스텝에 대해서 그 직거래 장터나 연결해 줄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다른 분들 시행착오 겪는 걸 보면서 이제 농장 이름, 그 다음에 거기에 카테고리, 뭐 이런저런 것들, 브랜드, 명함, 이런 걸 이렇게 쭉 만들어 가는데, 이게 좀 제 욕심에는 농업인들이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정말 잘 짓고 컨셉을 잘 잡고, 그런 것들 딱 만들어 내시면 좋은데, 50% 이상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피라이트, 그 농가의 가장 큰 강점, 특징적인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는데 시행착오를 좀 겪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농가 안에서 고민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 자리 잡는 분들한테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가는 것도 맞는데, 뭐 명함이야 큰 돈 안 들어가니까 2만 원에서 많게 들어봤자 이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포함해도 5만 원이면 되지만, 이게 컨셉이 제대로 안 잡히면 결국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드는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거든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괜찮은 시행착오라고는 봐요. 근데 4번 이렇게 바꾸면서 3년이 걸린다라는 거는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고, 최대한 농가한테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이 강수농 수업의 이제 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수업을 했으니까 스스로 뭔가를 뽑아내어야 하는 거를 하기가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가 이제 예를 들면 10번이라고 하면 5번씩 이제 $5 해서 이틀씩 모아서 이틀씩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적어도 2개 농가는 농가 방문을 재능 기부로 다니면서 그 안에 핵심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그 부분은 이제 농가들 얘기를 쭉 하면서 심화교육 때 이제 제 눈에 이제 들어온 데들 중에서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가능성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작업을 해요. 그래서 농장 방문을 좀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 거를 먼저 뽑아낸다든지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100%가 의지가 있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직거래 장터 특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좀 더 그 중에서 직거래 장터가 아니더라도 의지가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심화교육 때 좀
잘 유심히 보면서 뽑아낸 사람들 먼저 이렇게 농가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 농가에 진짜 맞는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저는 좀 하는데, 그게 운때가 맞고 그러면 정말 멋진 작품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농가들 소량 그거를 좀 심플하면서도 보기 좋게 좀 최소 비용으로. 왜냐하면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상품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제 스탠드 지퍼백이라든지 아니면 버틀 물병이라든지 플라스틱 투명한 물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스티커 디자인만 해서 붙여서 이런 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병도 이제 고가 정책이 좀이고, 지퍼팩이라든지 이런 거에 스티커가 제일 저렴하면서 농산물 가격을 높이지 않으면서 직거래에 부분을 많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객을 상대할 때 이제 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끄집어내는 거를 좀 욕심을 내면서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포장 디자인을 한 2회차로 해서 결과물까지 이제 교육 비용에서 디자인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 교육생들 20명, 30명 가까이를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는 거고요. 그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의지가 있는 분들만 디자인 작업을 해서 그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이제 간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이제 보조 강사까지 좀 붙여서 보조 디자이너까지 붙여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이제 디자이너 쪽에서 와서 2회차를 돌리는 거를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고는 이제 또 고객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도 해 가보면서 농가들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농가 맞춤이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기농해서 막 3년차, 5년차 아래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 특히 필요해요. 강의를 해서 알아서 들어서 그분들이 뭔가 소화를 해내고 그거를 결과물로 만들어 가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성과가 20명 중에서 한 4명, 5명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드리면, 서포트를 해드리다가 보면 그게 이제 5명이 아니라 7명, 8명까지 성과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잡아드린다면, 그러니까 그 후속 교육이 이제 5번 내지 이제 10번 대부분 그 사이거든요. 그 사이 안에 어느 정도 승부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컨설팅이나 정밀경영 컨설팅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더 되면, 정말 그 중에서 열정 있는 분들도 잡아서 봉사하시면서 이런 분들 좀 잡아서 분위기를 잡아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의 성과가 예산이 없더라도 잘 없더라도 올해 1년에서는 수상까지 가기에는 쉽진 않아요. 근데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전으로 수상을 할 수도 있겠죠. 1년 차에. 근데 이제 대부분은 수상까지 가려고 하면 2년 차 이상이 성과나 이제 실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년 차 이상의 승부가 나는 거고, 농업인들이 이렇게 수업이 좋았다라는 칭찬과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이 되면 2년차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농가들 결과물들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보고, 1년차에서 만족을 했던 사람들이 예행 연습으로 좀 더 팀을 꾸려가면서 하겠다라고들 보통은 따라오세요. 그러면 2년차 때도 기존 멤버의 핵심 멤버, 한 3분의 1 이상은 쫓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신규 멤버들이 이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괜찮은 사람들 모집해달라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인원수도 늘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 2년차 안에서는 어느 정도 승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생님이 열정이 많으셔도 강사를 잘 만나야 하고, 또 농가들을 잘 만나야 하고, 이게 세 개가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정말 강선홍이 이제 육성이 되더라고요.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저는, 우리 또, 이렇게,
그 연수가 많이 안 되는 그 공무원 선생님들이 또 농업기술 센터 안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면서 또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되게 박수와 힘을 실어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물론 저를 만난다고 해서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승리감을 맛보시고, 성과가 나오시고, 또 농업인한테도 칭찬받으시고, 선생님들한테도, 위에 분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받으시면서,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일을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제가 그분들 때문에, 여기에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들 잘 부탁드리고, 멋진 성과 내시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